이자가 높지만 카드 리볼빙이 4개월 만에 쑥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겠습니까? 왜? 결국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거의 끝까지 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카드 리볼빙을 쓴다는 건 거의 신용 등급 자체를 그냥 신용 점수를 관리 안 하겠다. 관리 못한다. 놨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는 처지까지 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의 처지가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라도 빌리는 건 왜겠습니까?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거의 끝까지 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도덕적 장거리고 강력한 각종 생계형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는 거겠죠. 꽤 무서운 일입니다. 저렇게 빚을 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제 엄청나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빚만 없어도 중간 이상의, 빚만 없어도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난하고 한계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이 견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잘 모를 것 같은 거죠. 한계에 내몰려서 도망가버리고 그냥 놔버리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빚이 없어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채상환 못하고 연체하고 이러면 이제 삶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대출 이자하고 원금 납부하는 거 유예를 9월까지 해줬잖아요. 뭐 9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터지겠죠. 파산하는 이들도 꽤 많아질 겁니다. 아파트 건설 현상에 시멘트 자재가 부족해가지고 완공이 안 된다는 얘기도 왜 나오겠습니까?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나오는 얘기인 거죠. 앞으로 모든 게 수입입니다. 수입. 안정적인 고정적인 수입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이제 많이 결정할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뭐 임대주택 통해 가지고 월세도 들어오고 배당 수익으로 뭐 배당금도 들어오고 채권 이자도 들어오고 하면 어떻습니까? 되게 여유롭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매달 이자 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거죠. 왜요? 이자 내야 되니까. 원금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하니까 힘든 거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곤욕일 겁니다. 앞으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사람 조심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죠. 함부로 다른 누군가와 엮이면 안 되죠. 돈 빌려달라 그러니까. 돈 있다 티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쟤를 어떻게 해가지고 돈 뺏어야겠네. 이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성공학 강사, 유튜브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극단적인 모습을, 결정을 내보이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자 넘쳐날 거고 이제 소비는 줄어들고 소득은 감소하고 힘들 텐데 그래도 한쪽에서는 경제적인 자유 운운하면서 부자 운운하면서 계속 호구들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전문가고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쓰레기들입니다. 금융노예 전락시키려고 자기한테 돈 상납하는 노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도 감가상각이 되고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다라는 인식이 이제 확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팔기 어려워지는 거죠. 비싸게 한번 잘못 샀는데 평생 빚 갚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최소 3년 이상은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점점 더 현실 세계에서 드러날 거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를 사라, 빚을 져라, 빚지고 안 갚는 게 부자들의 특징이다. 일단 개소리한 놈들의 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끝장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못 팔고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알짜 부동산만 사죠. 자기 돈으로 사고 정말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삽니다. 지금은요. 부자들은 안 사고 기다리고 있죠. 왜 기다리겠습니까? 빚져가지고 다 오는 사람들이 망가지고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무너지고 나면 싼 가격에 죽겠죠. 그들은 지금 가격이 싸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맞죠.
사람들이 공포에 경악하고 쳐다도 안 볼 때, 두려워할 때 그들은 준비해놓은 돈을 가지고 조용히 들어가서 주워 담습니다. 싹쓸이에 갑니다. 싹쓸이. 참 아이러니한 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천정부지 치솟고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꼭지인데 이럴 때는 개미들이 보통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집값이 바닥을 치고 정말 땅굴까지 내려갈 정도로 정말 싸져 있을 때 쳐다도 안 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싸다. 와 저렇게 쌀 수가 있냐?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사람들이 대리 겁이 나서 못 삽니다. 대한항공이다. 진에어다. 회사가 망할 것 같은 거죠. 2020년 4월이었나요? 진에어가 한 5천원 했어요. 못 삽니다. 사람들이. 대한항공 15,000원 2만원 못 삽니다. 겁나서요.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빡세지고 더 겁날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치지 마시라. 비치면 큰일 난다. 앞으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뉴스 제목은 쭈르륵 보면은 리볼빙 잔액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연체도 늘어나고 있다. 연체가 매우 안 좋다라는 거죠. 충격입니다. 충격. 앞으로 카드사들도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연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을 더 키우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돈은 없고 은행 대출 이자는 내야 되겠고 저러니까 이제 또 빚지고 이러는 거죠. 리볼빙을 한다라는 정도가 됐다라는 건 결국 거의 끝까지 궁지에 내몰렸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궁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빚 없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라는데 다른 누군가는 평생을 빚만 갚으며 살아야 될 겁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죠. 투기에 빠진 이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중산층의 삶을 산다라는 것. 가족들끼리 외식하고 여행 다니고 놀이공원도 가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감사한 겁니다. 숨 마시고 살면서 평생 빚 갚아야 되는 이들이 늘어나는 시대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들이 노동력 부족 국가인 한국에서 앞으로 투잡, 쓰리잡, 포잡하면서 부족한 일자리를 많이 메워줄 겁니다. 씁쓸하죠. 함부로 빚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직장 잘 지키고 무난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삶이 어려워질 것이다. 카드 리볼빙 서비스 쓰는 저 공직까지 내몰릴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잘 대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